이재명 씨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드러났으면 누가 압니까? 이 대장동 사건 이거는요,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개발 특혜 아닙니까? 예. 김만배 씨라는 사람이 무슨 뭐 큰 사업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기자 아닙니까? 돈 뭐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신문 기자 출신으로. 그런 사람이요, 무려요, 물론 이제 자기 뭐 누나, 뭐 동생, 뭐 친구, 뭐 끌어들여서 보탠 거지만은 무려 약 한 8천억 원의 돈을 챙겼습니다. 예. 그 화천 천화동인 이 그룹이 그렇도록 해주놓고도 이걸 잘했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긴 말씀을 생략하는데요. 아니 뭐 이 사람이 너무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짓말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런데 거짓말할 자유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묵비권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데 이 사람 거짓말은요, 아니 생짜맥입니다. 그냥 예를 들자면은 초과이익 환수를 그 부분도 한다. 뭐 그래 왜 올렸는데 직원들이 올렸는데 그걸 삭제를 했냐 그러니까 그걸 올린 일이 없다. 그럼 뭐 의견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의견 제시한 걸 왜 묵살을 했냐 하니까 그건 그런 일도 없고 그 한 자리에서 볼 때 한 30분 안에 주어가 바뀌었대. 주어가 없다는 거면 주어가 동계공이라. 한 자리에서 그 보도보고 알았다 해봅니다. 그 다음에요, 이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참, 이 이재명 씨라는 사람, 유동규 씨와 관련해서요, 그 사람이 압수수색 나가니까 약물을 먹고 자살하려고 했다 했거든. 이불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자살하려고. 그래서 그 말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안 그래요? 예. 진짜 정말 같은 운명 공동체. 그런데 그걸 나중에 어디서 들었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하니까 보도 보고 알았다 합니다. 보도가 나온 것도 없는데. 예? 아니 그때 보도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예. 그러니까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최근에 이야기한 것은 우리 언론특보가 기자로부터 들었다는데, 아니 그 기자가 기사는 안 쓰고 거기다 첩보만 줍니까? 말도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런 말을 믿거나 말거나 맞거나 마구 거짓말을 해버려요. 마구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요, 내가 이겼다. 그게 괴벨스인가? 그래서 저기 뭐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예. 저는 뭐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소시오패스는요, 아주 고의적으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고의적으로. 예. 근데 모르는 거예요, 지도. 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짓말하고도.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는 내로남불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 기왕이 뭐 이재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좀 이어나가시죠. 최근에 우리 장기표 위원장님이 이름도 길대요. 대장동 부패 수익 국민환수위원회 상임대표님을 맡으셨어요. 이게 무슨 시민운동단체입니까? 뭐 제목을 보면 대충은 알겠습니다만요. 예, 또 설명도 좀. 이게 이제 이 사건은요, 고위공직자, 말하자면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다 주고 있죠. 주고 있죠. 예. 이 인허가권을요, 인가하고 허가하라는 거는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데 위배되는 게 없느냐, 그런 게 없으면은 사업하라. 이게 인허가권 아닙니까? 예. 인허가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요, 이게 더 나쁜 겁니다, 이게. 예. 근데 이 사람은요, 자꾸만 인허가권을 이용해가지고 5,503억 원을 벌었다. 이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대통령쯤 되면요, 인허가권 이용해가지고요, 전국에 집 짓는 거 아니십니까? 전부 다. 그 인허가권을 가지고 뭘 하느냐,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땅을요, 말하자면 이 국가가 강제로
매입하거든요. 예. 매수하거든요. 허락에 매입합니다. 예.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수용해 버렸잖아요. 강제 수용을 합니다. 이게.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땅값은 허락에 주지 않아요? 예. 또 이게 또 분양가 상한제 또 위반 적용을 안 받아요. 상한제가 없어져 버려. 예, 또 분양가는 또 높이 받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이 이게 둘 다가 나쁜 거예요. 이게 하나는 토지 가진 사람들한테 너무 남의 재산을 강제로 뺏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쁘고 또 하나는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없앰으로써 말하자면 아파트 집값 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네, 그렇죠. 이 이재명 씨의 이러한 인허가권을 이용한 이 엄청난 이익에 자기는 그걸 뭐 성남시에 갖다 줬다 하는데 그것도 복잡하고 내가 아주 할 말이 있지만은 갖다 준 것도 별로 없어요. 1822억인가 그거 아닙니까? 네. 임대 지어야 할 그것을 거기서 가져온 그래. 수익뿐이 없어요. 그것도 나쁩니다. 내가 대장동사건에서 잘 알거든요. 예. 아니, 그건 그렇고. 어쨌든지,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인허가권을 이용해가지고, 토지 소유자들한테 강제로, 만약에 헐값에 수용하고, 비싸게 비싸게 팔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이게 부동산 몰입애들이고 근데 투기꾼들. 이걸 또 그런데요, 전국적으로 앞으로 확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백현동도 해봤고 유래 신도시도 해봤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보니까 이미 이런 일이 백현동도 있었지만은 네. 이제 성남시 관할이고 지금 김포에도 있고 지금 구리에도 있고 도처에 이미 이런 게 있어요. 예, 포천에도 있다고. 예, 포천에도 있고 참. 예, 여러 군데 있는 모양.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 경기도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돈들을 그 임대주택 하는 것도 예. 이 사람들이요 아주 악착같이 뽑아 먹었어요. 본래 그 임대주택을 1200세대를 짓기로 했어요. 왜? 그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에 5,000세대, 원래 원주민들도 있고. 5,000세대 이상 지으니까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또 본래 또 법에도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5%까지. 이재명이가 자기가 또 서민을 대표하는 사람처럼 얘기해.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거를요 교묘하게 시위를 끌어가지고 안 지었어요. 안 지어가지고 뭐 3년이 경과하면은 뭐 불화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요. 결국은 그 땅도요 높은 값에 땅값 팔아먹고요 한 300 몇 세대만 임대주택을 지었습니다. 아주 그 다음에 또 그 5,503억 있잖아요. 그것도요 그 전혀 그 성남시에 득보해 준 게 아닙니다. 1공단이라는 것이 본래 그 공단 지역이 있었는데 1공단 공단에다가 공원 그 옆에 또 공원이 좋은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내가 있더구만. 가봤어요. 예. 공원이 필요가 없어요. 다시 또 지을 필요. 그 공단 한다고 2,700억 원을 투입 안 했습니까? 네. 그 공단에 거기 뭐 물론 뭐 성남 시민을 위한 거라고 말은 할 수가 있지만 없어도 될 공원을 지어가지고 그게 성남 시민들을 위한 거다.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터널 또 뚫는데 또 뭐 700억인가 들었어요. 그 터널도요, 본래 건설 사업 하는 사람들이 원래 그 땅값, 집값 올리려고 하면 터널 뚫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돈 빼먹은 거야, 또. 그러니까 이게 악착같이 요래 가지고 또 돈 빼먹고 저래 가지고 또 돈 빼먹고 그것을 이재명이는 자기는 몰랐다는 건데 어쨌든 이재명이가 모를 수도 없는 거지만 그 많은 돈들이 지금 경실련에서는 1조 6천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지금 그걸 환수하겠다고 만든 게 아까 그 시민단체.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환수를 했냐면 다른 환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위법 사항들을 찾아내 가지고 사법 조치를 하는 건데 그러나 일단 뭐냐 하면 이 돈은 그 김만배나 이런 사람들이 가져간 돈은 그 땅 소유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돈을 이 사람들이 가져간 거예요. 네, 그렇죠. 또 아파트 가격이 또 이렇게는 안 높아도 될 텐데 또 높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돈은 환수해야 되겠다 이게. 그래서 이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우리가 다 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칫하다가는 뭐 김만배도 알거지 될 수도 있겠네요. 다 알거지 돼야지. 안 그래요? 그 부당하게 돈 번 거.
그 저 성남 결국은 찾아내는 게 그 사람들만 먹었겠습니까? 대선에 나갈 사람이 다 그 그 일공단 돈이요. 만들고 해갖고 공원 만든다는 것은 그걸 명분으로 해서 그 대장동 생각해보세요. 개발하고 그거 빼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곽상도 씨한테 50억 주고 뭐 권순일한테 뭐 박영수 특검 이런 데 줄 정도면요. 청와대라든지 민주당 지도부에 돈이 안 갔겠어요? 그런 소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닥에. 그럼요. 그런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꼼짝 못하는 면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이재명 씨가 버티는 거예요. 너가 나 어떻게 하면 너도 같이 죽는다. 근데 그게 아까 그걸 막으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전격적으로 구속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예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거죠. 입을 딱 뭐 이게요. 이 권력 상층부 있잖아요. 이거는 여 밑에 사람들 다루는 것보다 처음에 더 심하게 다룹니다. 안 그러면 반발하거든. 뭐 빽스. 전에 해경공 김씨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경찰이 하니까 문주정이 딱 걸고 들어가잖아요. 문주정 그 이상하게 취한 거 내 다 알고 있다. 그거 공개하라. 그러면 우리도 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아이 그냥 없던 일로 하십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 건드리면은 큰일 나는 거고. 예, 절대로 설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면 강하게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고, 아까도 뭐 검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검찰은 이재명 덮기에 급급한데 꼭 그런 측면 말고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이가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전에는 좀 가만히 있던 검사들이, 거기 윤석열 검사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지난해 검난 났을 때 90%가 다 윤석열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딱 되면서 지금 분위기가 싹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 검사들도. 저는 그 영향도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호수부터도 양다리를 거치려고 왔다 갔다 누나를 굴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네, 뭐 그럴 수도. 저는 하여튼 이 검찰이 지금 잘못해놔 놓으면 특히 윤석열 씨가 특수부 검사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각오를 해야지.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야권이라든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특검 아니었습니까? 국민들의 특검 요구가 지금 찬성 요구가 65에서 어떤 데는 70%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 결단보다는 검찰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전격적으로 구속해갖고 팍 집어넣어 버려라. 뭐 나와가지고 또 뭐 기자회견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그럴 수도 있나요? 긴급 구속. 저는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특검 결단을 내렸다. 저는 이제 쇼를 좀 하지 않을까. 결국 특검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이재명이가 결단을 탁 내리는 것처럼 과거 노태우 6.29 그 쇼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저는 사실 적당히 넘어가지 않을까 특검을 했는데.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특검은요 양날의 칼입니다. 특검은 지금 선거가 지금 한 뭐 3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요. 특검법 만든다고 뭐 줄다리기 해놨고요. 또 특검 뭐 검사 임명하고 이래 사타가 보면 더 지나가 선거 버려요. 끝나고 나서 선거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이재명 씨로서는 한 달만 더 버티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죠. 한 달만 더 버티면. 안 그렇겠어요? 시간이 이제 뭐. 한 달쯤 후에 선거만 한 5, 60일 남겨놓고는 진짜 교체도 못 되거든. 그러면 이제 당선돼 보면요. 특검 해봐야요. 안 할 말을 밝혀내도 대통령직에서 소용없죠. 소용없습니다. 밝혀내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나 우리가 특검을 또 요구해야 되는 면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는 밝혀야 된다. 즉 검찰이 제대로 못 밝힌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또 이재명 씨가 또 논리가요. 이 사람은 정말 이 게이트가요.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 게이트면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또요, 이 특검하면 시간이 오래 끌어서 안 된다 그럽니다. 자기가. 검찰이 시간을 지금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하고는요, 대화가 안 됩니다. 뭐가.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 같으면 이재명 씨가 국민의힘 잘못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이게?
뭐 상식에 맞는 말을 해야죠. 유영민 비서실장도 지난번 정무위 국감에 나와서 대장동 사건은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하고 특검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국회에서 좀 빨리 해달라. 우리는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문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인데 이 검찰들이요. 물론 김호수 검찰총장 시하에 지금 이 검찰이 완전히 지금 이 정권에 딱 그 줄서기를 딱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요, 딱 버티면 끝납니다, 이거. 그 원희룡 후보는 아까 잠시 다뤘습니다마는 유동규가 압수수색 하기 전에 정진상하고 통화한 것을 이제 밝혀졌어요. 자기들 절대 그 얘기가 나오니까 가짜뉴스고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는데 이제 또 언론이 아니면 이걸 누가 밝히겠어요. 뭐 검찰이 밝힌 거 아니잖아요. 언론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근데 또 원희룡 후보는 대장동 일타 강사로 뜨셨는데 정진상 말고 또 다른 복심이 또 통화를 했다. 그 사람이 밝혀지면 이재명 너는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디서 못 들어봤는데. 또 다른 측근이 우리 또 장 위원장님도 안테나가 보통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 그 원희룡 씨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걸 밝혀야지.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밝히지. 그런데 이제 본선에 가서 밝히려고 그러나요? 이제 한참 들어가면은 본선 때 이제 이런 거는 그런 전략을 쓰면 안 됩니다. 진실되게 대응해야 되지. 저는 뭐 원희룡 후보가 그렇다고는 보지 안 하고 뭔가 좀 말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뭐 지난번에도 저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뭐 그래야 될 경우도 있지만 그걸 밝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는 정진상이는 유동규와 통화도 했고 여러 정황으로 봐서 또 뭐 그것을 떠나서도 그 황무성 사장 도개공 쫓겨난 그 사람한테 사퇴 압력을 엄청나게 가한 것으로 그 녹취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텐데 정진상이를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재명으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시사가 되기 때문에 검찰도 소환도 지금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죠. 그리고 그분 수사를 해야 하거든. 그분이 두 번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김만배 입에서. 이번도 그분은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재명일 수밖에 없죠. 왜 이재명 씨가 아니라면 그 천화동인 약 한 1,200억 원 이익이 났거든요. 배당에. 그렇죠. 그 배당의 반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분 거라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뭐 저한테 주는 거겠어요? 아니 근데 누구한테 줄 데가 없어요. 중앙지검장 이정수는 국감에서 그랬잖아요. 거기 나온 그분은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사람도 조사도 안 했다 하고 또 그거는 그 부분만 아니다 하는 것도 그것도 검사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요. 검사장은 그냥. 예. 어쨌든 이 대장동 문제는 이재명이가 피해갈 수 없는 올무다. 이미 드러날 거 사실 다 드러났어요. 드러날 거. 안 드러난 거 딱 하나 있어요. 이재명 씨가 거기서 돈을 얼마나 갖다다 썼느냐. 그게 밝히. 네,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드러났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그 금융 그런 그 수사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투입해 갖고 아니 그것도 이미 나와 있어. 아니 내 말은 이게 그 검찰 조사에 의해서 안 드러났다는 거지. 이미 그것도요. 금융정보원에서요. 김만배 씨 그 400몇십억 돈 흐름을 다 잘못된 흐름을 경찰청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용산경찰서에서 조사하라 해가지고 김만배 씨가 조사도 받았어요. 그 내용이 안 드러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표가 안 됐다는 말이죠. 조사는 됐는데 밝혀지지는 공개는 지금 안 됐다. 발표가 안 됐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을까요? 청와대도?
딱 쥐고 있는. 청와대는 알죠. 왜냐면 경찰에서 조사했는데 예, 그거 가서 보고했겠죠. 보고했겠죠. 그럼 이 사건은요. 또 하나의 미묘한 거는 이런 사건은 대체로 검찰에서 수사합니다. 경찰이 처음에 뭐 어쩌대 경찰이 관여 안 합니다. 근데 이건 경찰이 계속 하고 있거든. 이건 왜 그러냐면 전해철 행자부 장관이 어쨌든 경찰청이라는 게 그거 이제 행자부 소관. 지휘 감독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재명 씨하고 지난번에 성남시장 때 아주 격렬하게 다툰 사람이거든. 경기도지사죠. 성남시장이 아니고 도지사 경선 때 아주 뭐 심각하게 다퉜죠. 거의 뭐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딱또 거기도 쥐고 있는 그래서 것이죠. 이 경찰에서도 상당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장 위원장님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으로 이재명이가 낙마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럴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이가 지난번 그 초기에 김만배가 가져갔던 그 회사 돈 473억 그것이 이상하다 해서 이제 금융분석에서 통보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총선 때 다 대부분 뿌렸고 그 후에 이제 진짜 분양 수익도 나오고 이게 큰 돈이 이제 진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여기저기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쉽게 이재명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갖고 뭐 입에다 재갈을 물려갖고 깜방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법적 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같이 죽자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이재명이 그러면 가만히 그냥 둔다고 해서 나중에 안 밝혀지냐? 또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랬던 저랬던 이분의 이 대장동 사건에 돈 모은 사람들은요 앞으로 크게 다칩니다. 근데 참 이 나라 검찰이요. 그 곽상도 의원, 또 박영수 특검, 뭐 또 권순일 씨 등등 아직도 제대로요 소환도 제대로 아예 안 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아니 제 식구라고 감싸주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뿐입니까? 그 사람 이제 드러난 사람이고 50억 클럽인가. 그 김만배가 이야기했다는 좋은 형님 30명 그 고문으로 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검찰 또 판사 우리나라 고위직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돈이 흘러갔죠. 왜 그런 사람들은 수사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좋은 형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 위원장님도 좀 모시지 말이야. 좋은 형님은 여기 계시는데 엉뚱한 데서 좋은 형님이라고 그래. 이게 힘이 없어서 그래요. 칼을 자루를 쥐어야 좋은 형님이라고 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참 우리 장 위원장님이 대장동 부패 수익 국민 환수위원회 상임 대표이시니까. 그래서요 여기요 우리가 이제 팍 환수위원을 모집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요 굉장히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자가 그 정리하는데 한 이틀 동안요. 왜냐면 문자 메시지로 오거든요. 문자 메시지. 그 전화번호 하여튼 이틀 동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앞으로 예. 이제 이번 다음 화요일쯤 대표자회의를 열어가지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전국적으로 활동 방향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할 겁니다. 대장동을 넘어서 백현동도 있고 위례도 있고 뭐 어디 저기 포천도 있고 뭐 이거 다 환수. 그거는 또요 이 부동산 그 비리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특검단이 있어요. 국민 특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네. 예. 검사 출신들입니까 주로? 주로 검사 출신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한 20-30명 돼. 아유 우리 장 위원장님 정말 이 몇 조 되는 돈 걷어들이면 크게 나라를 위해서 쓸 수가 있겠네요.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이 부패 수익 환수위가 활동을 잘 하기를 바라고요.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감추려고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장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도 그런 것 같으니까 스스로 밝히고 후보직을 깨끗이 물러나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밝히고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나는 없다든가 이런 것은 행정적인 책임이다. 정치적인 책임이다. 도덕적인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고 계속 대선 후보로 하겠다. 이렇게 좀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이 성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명하는 그런 절차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요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씨는 이것 가지고 이걸 계속 안고 계속 대선의 후보로 계속 나간다면 이 여당은 이 또 현 집권 세력은 저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공멸합니까? 공멸하죠. 이 대통령 후보 내놨는데 나중에 이거 낙마해 버리면 후보 교체도 못할 때 낙마하면 어쨌든지 하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계속 내가요 당선도 안 됩니다. 당선. 낙마해도 공멸이고 낙마를 시켜도 공멸할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이가 돈 먹은 거 다 이 사람이 그것도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사필 규정을 믿고요. 예. 반드시 뭐 굉장히 뭐 잘못되어 가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바로 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오늘 장 위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와 말씀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기회 있는 대로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